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의 유명 소설가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인문학자 롱잉타이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이완 시국과 국제정세에 관한 기고 글입니다. 1952년생인 롱잉타이는 타이완 청공대학 외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 캔사스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의 대학에서 타이완 문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현대문학가로 많은 소설과 수필집을 남겼는데 타이완뿐만 아니라 홍콩과 중국 본토에도 팬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현재 노모를 모신다면서 타이완 핑동현 따우산 기슭의 낙향에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롱잉타이는 4월 1일자 뉴욕타임즈에 The clock is ticking for Taiwan. 타이완의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다. 즉 타이완의 시간은 다 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의 택시 운전사들은 수다스러운 것으로 유명하다면서 최근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택시를 탔을 때 기사가 쾌활하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타이완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기사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젤렌스키를 모욕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친해지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버린 것처럼 중국과 친해지기 위해 타이완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가 만연하다고 롱잉타이는 기고문에 썼습니다. 타이완은 우크라이나보다 처지가 훨씬 열악합니다. 젤렌스키는 그나마 트럼프를 만나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정식 국가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칭더는 트럼프와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래도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뜯어내기라도 하지만 라이칭더는 동맹도 없고 얻어낼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비는 대략 6대 1인데 중국과 타이완은 16대 1입니다. 아예 비벼볼 수도 없는 전력차입니다. 타이완의 민진당 정권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열렬히 응원하면서 돈과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이완 독립을 표방하며 중국과 대립해온 민진당 정권은 차이잉원이나 라이칭다나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유 없이 러시아를 규탄해왔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떠들면 우크라이나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정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게 소원이면 우크라이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게 중국의 결심입니다. 첨언하자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중국의 타이완 영유권 주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타이완인들은 더욱 기겁하고 있습니다. 롱잉타이는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의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대치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침략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그런 기대가 사라졌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고 타이완이고 한국은 신경 끄는 게 정답입니다. 미국도 하기 싫은 세계 경찰 노릇을 우리가 하겠다고 아각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을 응원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더 밀착할 뿐입니다. 또 러시아고 중국이고 적성국이 아닌 이상 남의 나라 혐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롱잉타이는 트럼프가 소위 민주주의적 가치와 친구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국과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진지한 국민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 사람들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점점 더 의구심을 표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같은 우호적인 국가를 지원해 자유를 수호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수만 명의 젊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바친 것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녀는 타이완 대학생들을 상대로 3월 초에 실시한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타이완 대학생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쪽보다는 대부분 항복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롱잉타이는 타이완 총통 라이칭더는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는 오히려 당장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하는 대신 두려움, 대립, 냉전의 어두운 수사법만 부활시키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3월 13일 라이칭더는 중국의 간첩활동, 전복,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 중국을 외국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사업, 문화 등 기타 관계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약속했습니다. 또 2013년 인권 문제로 폐지된 타이완 현역 군인의 의심되는 국가안보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군사법원 제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라이칭더가 윤석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면서 라이칭더의 미친 짓을 막아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라이칭더는 또 민생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TSMC를 그대로 미국에 바치고 아무 반대급부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들어먹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가 타이완을 전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난했고 중국은 예상대로 그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 동부전군은 4월 1일 타이완 해협 중남부에서 하이샤 레이팅 해협 썬더볼트 2025A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섬 24해리까지 접근해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한 참수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상빙 바모, 공신 외상, 빙마 외동, 위론 센싱 병력을 투입해 적의 전략 자체를 허물고 상층부 위주로 공격하면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병법입니다. 중국군은 이번에 그냥 섬 주위를 에워싸다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박 검색과 나포도 훈련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타이완의 LNG 수급을 끊는 훈련입니다. 타이완의 LNG 비축량은 2주치입니다. 에너지를 끊어버리면 타이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부 전국 훈련 영상에서는 370mm의 대구경 다연장 로켓 발사기도 보이는데 이는 타이완 남부 가오슝의 LNG 터미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LNG 터미널을 폭격하고 이어 타이완의 모든 인프라를 파괴하고 타이베이시의 총통부 등을 참수 공격해 3시간 만에 마비시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타이완이 한 달을 자체적으로 견디면 증원군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단 공격을 가하면 타이완은 순식간에 괴멸됩니다. 타이완은 절대 한 달을 못 버틸 뿐만 아니라 미군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태 지역에 있어야 할 미 항모 칼빈선호는 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란과 후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내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압박 군사훈련을 하면서 출격시킨 폭격기에는 항모를 타격할 수 있는 잉지 21 대함 미사일이 장착됐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무력 통일은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언제든 훈련을 실전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타이완을 점령할 의도는 확실히 없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육군의 상륙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이 중국이 목표로 하는 타이완 점령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틀린 얘기입니다. 반드시 2027년이 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6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타이완을 점령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을 좀 더 완벽에 가깝게 다듬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중국의 신지 파잔 능리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AI와 로봇 등 첨단 산업이 군사 능력과 완전히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롱잉타이는 라이칭대의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타이완이 더 이상 미국의 지원에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자신의 의지에 의심을 품게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타이완이 미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롱잉타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연령대의 타이완인들이 1978년 12월 16일 당시 총통이었던 장징호가 새벽 2시에 깨어나 받았던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기 위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냉전의 동맹국이었던 타이완을 한 번 버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 역시 무리한 방법으로 또다시 타이완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강해지고 미국이 세계에 등을 돌리면서 타이완은 억제력으로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옳지만 평화와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든 중국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타이완과 중국은 소원했고 본질적으로 전쟁 상태였지만 냉전 이후 관계는 점차 해빙됐다고 했습니다. 롱잉타이는 양안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시절 가장 좋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첨언하자면 그녀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시기도 마잉주 때입니다. 그녀는 마잉주 행정부에서 양안의 학계, 문화, 상업 분야 교류가 활발했고 2015년 마잉주와 시진핑과의 역사적인 회동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불신하고 타이완의 주권을 강조하는 민진당이 2016년에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뒤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대립과 두려움으로 돌아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롱잉타이는 중국에 대한 민진당의 두려움이 증오와 불신을 낳고 심지어 중국과의 평화를 제한하는 것조차 타이완의 정치적 담론에서 비애국적이거나 더 나쁘게는 항복과 배신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더 엄격한 통제에 대한 충동을 낳는데 라이칭다가 추구하는 정책이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랐던 1950년대는 계엄령과 중국의 침략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옛날 냉전 시기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롱잉타이는 타이완의 시기가 똑딱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머지않아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것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날짜는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입니다. 또 여기에는 김정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을 만난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장소 역시 모스크바입니다. 그녀는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린 것처럼 타이완을 제쳐두고 시진핑과 무역 또는 지정학적 협정을 맺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시진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떠드는 트럼프는 중국과 무력으로 붙을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병력을 전개해 중국과 싸울 능력이 안 됩니다. 동맹국을 앞세워 싸우도록 한 뒤 미국은 뒤로 물러나 지원 폭격 정도만 하겠다는 스탠스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돈만 된다면 중국과 어떤 딜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게 돈입니다. 그는 중국과 극한의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가령 중국 자동차 메이커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롱잉타이는 이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중국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평화와 자유를 위해 더 이상 실행 가능한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먼저 보장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